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K 화장품, 의류를 비롯해서 소비자가 내수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양적, 질적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은 수출이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에 최근 주가가 살짝 흔들리기는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자세한 분석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장품주에 대한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장품주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수출 기업이 아무래도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앞서서 APR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보다는 북미 시장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죠. 화장품주 현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2023년도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네. 최근에는 미국 그리고 유럽 중심으로 서구권 그리고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출의 판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24년도가 약간의 그 서구권 중심의 초기 성장 수출 구간이었다라고 본다면요.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기 성장 사이클로 들어가는 어떤 시점으로 대체로 약간 그 미국과 서구권 시장에서 점점 더 한국 브랜드들은 침투를 차근차근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기초 케어에 더불어서 나아가서 이제 색조 아이템까지도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템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K뷰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북미 시장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수요가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 대비 좀 저조한 성과, 주가 역시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연말 쇼핑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작년에도 약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치면서 그러니까 성장률이 실제 시장의 기대에 좀 못 미치면서 주가가 좀 다소 좀 밑으로 하방 압력을 키우는 듯한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결국 서구권 국가는 홀리데이 시즌과 연말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실적이 찍히는 시기는 4분기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언급될 수 있는 시기는 12월 이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12월 달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바닥 대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품목 그리고 지역 다각화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아마존 그리고 기타 얼타 채널에서 상당히 견조한 채널 순위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의 사이클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속해서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의 사이클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구권의 주요 숍에서 K브랜드의 위상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이러한 트렌드는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올해 화장품 ODM 기업들의 주가 추이는 어땠습니까? ODM도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ODM사들은 중소형사들의 주문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소형사들보다는 대형사 중심의 실적 전개가 조금 나타나면서 약간 OEM사들도 대체로 성장률 자체는 작년에 비하면 조금 둔화되는 기미가 좀 있었었는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우상향의 모습이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유사한 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 대비해서 색조의 수출 성장률이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역도 미국에 이어서 최근에 유럽 그리고 중동 국가들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있어서 ODM사들은 내년 실적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크게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이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단가에 대해서 조금 좀 경쟁에 약간 경쟁력이 좀 심화되는 부분, 경쟁이 좀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빌어봤었을 때도 지금 업 자체는 상당히 좋고 그거에 따른 탑티어 기업들의 수혜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바입니다. 네, 업황은 굉장히 좋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미국 화장품 시장 안에서 한국 제품의 수입액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이게 좀 한계에 치달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이 점유율 확대 우리가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미국의 수입 화장품 시장 안에서의 한국 화장품 점유율은 20%가 넘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도 하시는데 사실 전체 뷰티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 전체 뷰티 시장 안에서의 한국 화장품 침투율은 2%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져서요. 사실 알고 보면 결국 미국은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 자체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체 시장 안에서는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상당히 높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미국 MZ세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미국 이 소비자들의 이 약간 화장품을 사용하는 루틴 자체를 바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구조적인 성장을 일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미국 시장 안에서의 침투율을 높이는 트렌드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높였다가 이제는 북미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북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장을 더욱더 타겟팅하면 좋을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의 한국 브랜드들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 색조 쪽에서 프랑스 그리고 독일, 기타 국가에서 최근에 매출 혹은 수출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유럽이란 나라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 색조 아이템들이 최근에 수출 성장률을 높여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아시아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침투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유럽 시장에서는 또 색조 제품이 수요를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K뷰티 흥행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화장품주 주가 추이를 바라볼 때 좀 아쉬워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선호주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연구위원님?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는 APR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실적 컨센서스를 한층 더 높여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APR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예로 APR은 최근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이 시기를 좀 지나가면서 여전히 아마존 안에서 탑 100위 안에 4개 이상의 품목들을 순위 안에 일제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제품단에서 성과가 좋은 상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APR 같은 경우는 에이프릴 스킨이 사나이 또 마케팅을 또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의 카테고리 확장의 이 트렌드 속에서 에이프릴 스킨이 제2의 메디큐브가 될 수 있을 여력도 커 보인다라는 점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 이제 코스맥스도 최근에 색조 수출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매출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맥스 그리고 오늘 또 시세를 내주고 있는 APR도 눈여겨보자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의료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의료업종 올해 우리 시장 그래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상승장 속에서 의료주는 소외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 주가가 좀 회복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의료주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연구위원님? 네, 의류주들은 2분기 대비 3분기가 전체적으로 내수 소비는 좀 회복되는 기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3분기 대비 4분기도 좀 내수 소비가 회복되는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난 7월에 저희 민생지원금을 좀 받게 되면서 민생지원금으로 실제 의류를 산 건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 아껴지게 되는 이 비용들을 의류 쪽까지 소비를 좀 진작시키게 되는 이런 풍선 효과를 나타낸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사실 과거 한 10년치를 놓고 봤었을 때 의류 내수주들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수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의류주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다소 좀 한정적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의류 내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은 해외 시장 진출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들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뭐 의류 쪽에서의 최근 뭐 국내 재고나 출하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모멘텀이 그렇게 도드라지는 상황은 아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이걸로 뭔가 트리거가 되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 보인다라는 점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의류 업종을 볼 때 당연히 해외 진출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는데 내년도는 해외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중국의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중국의 키워드를 두고 있는 의류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2024년 그리고 2025년도에 대부분의 중국 진출을 예정해뒀던 패션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의 매장 출점이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렀었는데 2026년도에는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까지 다시금 출점의 속도 혹은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내년에도 중국의 소비가 좋을지는 지금 확신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가 좋은 건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좀 돈을 풀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약간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가 부각되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그런 점에서 어쨌든 기업들은 출점을 좀 앞두고 있고 그간 지난 2, 3년간 중국에 이미 들어가 있던 회사들이 기존 점포에 대해서 효율화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효율화된 최적의 기존 점포들 그리고 거기에 신규로 추가되는 점포들이 더해지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더 나은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보는 바입니다. 네, 중국 소비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점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류주 안에서도 연구위원님의 탑픽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역시나 좀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종목 보세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소비를 통틀어서 봤었을 때 내년도에 소비가 계속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조금 아직은 어렵고 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경기에 좀 방어적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볼 필요는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관련된 기업이 영업무역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무역은 주요 고객사가 대체로 경기에 굉장히 꽤 방어적이어서 실적이 경기가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업무역에 대한 투자 매력은 지금도 높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높여올 가능성이 높겠더라라는 점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그간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 수혜주로서 FNF에 대해서도 관심을 키워볼 필요는 높겠더라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원 무역과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FNF도 의류주의 탑픽으로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화장품과 의류주에 대한 업종 분석 도와주셨고요.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